1월 30일 비트코인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또 상승이 있었어요. 간밤에 상승이 있었고, 상승하는 과정에서 23.3K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를 돌파하고 계속 올랐어요. 그리고 밑에 중요한 구간은 어디다? 22.3K라 했습니다. 그래서 23.3K에서 22.3K가 이런 박스권이다 라는 식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가 글을 올려놨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숏 관점 위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숏 가능성이 높고 매수는 좀 불리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런데 롱으로 갔어요. 그래서 숏 분석은 틀렸고, 틀린 거를 제가 좀 그날 바로 캐치를 해서 유튜브에 숏 관점을 잘못 본 것 같다고 올렸어요. 유튜브 커뮤니티에. 영상은 안 올렸고 글로 따로 써가지고 올렸습니다. 그거는 보시면 되시고, 상단부 중요한 구간은 여기였지만, 이 회색 네모박스였지만 밑에 중요한 구간 여기에서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지지를 계속 받았다. 여기 닿으면 올리고 닿으면 올리고 이렇게 3번이나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다시 오게 된다면 네 번째에는 지지 가능성은 낮고 이탈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안 왔어요. 여기 안 왔습니다. 여기가 오면은 저는 이렇게 쭉 빠질 거를 예상을 했는데요, 안 왔어요. 안 오고 이 상단부 돌파를 먼저 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런 구간은 제가 페이크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돌파를 했었지만 바로 이렇게 그거랑 똑같은 크기의 음봉으로 내려버렸다.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지만 똑같은 그 크기의 장대 음봉으로 내려왔다. 이거 뭐다? 페이크다. 그래서 이 구간은 없는 셈 쳤습니다. 그냥 없는 셈 치고, 이거를 없다고 치면은 이 박스권 구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밑에 구간도 정확하고 위에 구간도 정확하고, 여기서 돌파 시도 나왔지만 내리고, 돌파 시도 나왔지만 내리고, 이거는 없다고 치고, 그리고 돌파 시도 나왔지만 내리고, 이것도 거의 근접했지만 내리고, 여기도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 꼬리 달고 쭉 빠지면서 내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내리고,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자 보세요, 종가 기준으로 이거를 돌파하니까 이제는 더 갔다는 거죠. 다음 구간까지. 맞습니까? 그리고 돌파하기 전에 저점이 이렇게 계속 올랐어요. 저점 올리고 저점 올리고 저점 올리고. 고점은 저항 받는 구간은 똑같은데, 이거를 빼고 봤을 때, 이거는 페이크 구간이라 했습니다. 페이크 구간, 가짜 구간, 이거는 빼고 봤을 때 저항 받는 구간은 똑같은데, 지지하는 구간은 점점 올라간다. 저점은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매수세는 점점 세지는데 매도세는 똑같은 거죠. 상승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고, 결국에는 상단부 돌파까지 이어졌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이 페이크인 것 맞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이런 삼각수렴을 작도했을 때 삼각수렴 돌파를 하니까 더 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항 받는 구간이 어디다? 23.9K다. 맞습니까? 그리고 23.9K는 제가 피보나치 저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피보나치 저항 23.9랑 24.4, 이거는 피보나치 저항 자리예요. 거기에서 저항 받고 내려오는 중이고, 자 그리고 일봉으로 봤을 때, 일봉 오더블럭이 받쳐주고 있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오더블럭이 뭐냐면, 자 보세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좀 지우고 숨기고, 자 이 정도로 보자면 여기에서 장악형 캔들이 나왔어요. 이 작은 음봉에 대한 장악형 캔들이 나왔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음봉이 나오면서 또 다시 장악형 음봉이 나왔다. 근데 이거보다 또 더 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또 다시 장악형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중간에 있는 캔들은 뭐가 된다? 오더블럭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오더블럭에서 이 오더블럭을 제가 이 노란색 네모로 직관적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 오더블럭에서 끝까지 지지받고 이렇게 상승을 한 거예요. 오더블럭 보는 방법은 제 유튜브 강의 1강 수평선 심화편에 나와 있습니다. 1강 오더블럭 보는 방법. 그리고 이거는 오더블럭 중에서도 좀 상급이에요. 일반적인 오더블럭보다도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 오더블럭 어떻게 보는 건지 궁금하시면은 유튜브 강의 1강 수평선 심화편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더블럭 지지가 바로 아래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베이지컬리 너는 왜 숏을 봤냐, 그거는 다른 관점에서 숏을 본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숏 배팅이 틀리고 오더블럭 분석이 정확히 맞았어요. 숏 분석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숏 트라이도 사실 안 됐어요. 왜? 저는 22.3K를 이탈하면 급속도로 내려갈 수 있다. 아, 여기네요. 여기를 이탈하면 급속도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고 분석을 했지만 22.3K가 이탈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쵸? 그리고 피보나치 저항에 이제 도달을 했는데, 제가 22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3.9에서 25.2K까지가 강력한 매물대 구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걸 볼게요. 자, 피보나치 저항 레벨 23.9K, 24.4K 수준의 피보나치 저항이 있습니다. 그 위로는 25.2K 저항선이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23.9K에서 25.2K는 상당히 강한 매물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게 1월 22일 차트 분석이에요. 트레이딩 뷰에도 올려놨고 유튜브에도 올려놨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다시 보기 보는 게 귀찮아서 이렇게 글로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23.9에서 25.2K의 강력 매물을 처리하고 나면 어쩌면 28K 수준까지는 저항 없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차트를 다 끄겠습니다. 차트를 다 끄고, 여기 FTX 파산 할 때 매물대를 안 쌓고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매물대가 없어요. 매물대가 없으면 다시 올라갈 때도 여기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구간이 여기입니다. 이 구간. 매물대를 안 쌓고 수직으로 내린 구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강력 매물대 저항을 처리하고 나면은 이 구간, 수직으로 내린 구간 28K, 29K까지는 그냥 저항 없이 쉽게 올리는 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은 돌파를 한 상태가 아니에요. 23.9K에서 25.2K까지가 강력한 저항 매물대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23.9K 저항에 도달을 했고 약간의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좀 강력한 저항에 도달을 했어요. 여기 23.9K에서부터 25.2K까지가 강력한 저항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 얘기를 제가 빼놓을 수 없겠죠. 솔라나 분석을 따로 했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은 없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놨고 뭐 트레이딩뷰 올려놨고 텔레그램에 올려놨고 카톡방에도 올려놨어요. 솔라나를 그래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솔라나를 제가 숏 분석을 했어요. 숏 분석. 어디에서? 여긴가요? 여기에서 제가 숏 분석을 했죠. 숏. 근데 롱으로 갔어요. 숏으로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롱으로 갔다. 그러면 이 분석은 틀린 거냐, 손해가 난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손해가 안 났어요. 왜냐면 일단 이 분석 자체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트레이딩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솔라나 삼각수렴 이탈 시 추가 하방 가능성 숏 분석. 솔라나는 이런 삼각수렴을 형성하고 있고 주요 추세선이 있다. 그런데 삼각수렴을 이탈하게 되면은 주요 추세선도 이탈한 거고 삼각수렴도 이탈한 거다. 두 가지의 구간을 이탈한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삼각수렴을 이탈했을 때. 그리고 이 분석이 틀린 시점은
삼각수렴을 돌파했을 때다. 자, 분석 실패는 삼각수렴 상단부를 돌파했을 때입니다. 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이 분석이 틀린 거냐? 일단 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석으로 인해서 손해가 난 건 아니에요. 왜? 삼각수렴 이탈을 안 했어요. 숏을 안 들어갔어요. 이 분석으로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숏을 잡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24.35달러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에서 숏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내려갔지만 3% 정도 내려갔는데, 제 평단 대비 33% 정도 내려갔는데 저는 익절을 안 했습니다. 익절을 안 하고 저는 제 목표가는 좀 밑에 있었어요. 21달러보다도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내려갔다고, 3% 내려갔다고 익절 안 해요. 저는 선물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저도 선물을 하지만 선물 기준으로 3% 내려가면은 사실 많이 내려간 편이에요. 단기 트레이더 입장에서. 근데 저는 이렇게 내려갔어도 일말에 분할 익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금 먹을 바에는 안 들어가요, 저는. 자, 그리고 제가 분석을 실패한 시점은 어디다? 여기다. 24.7 돌파를 했죠. 삼각수렴을 돌파했어요. 삼각수렴 돌파하면 제 분석이 틀린 거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에서 손절을 했어요. 24.4 여기에서 들어갔지만 여기에서 확정 돌파가 나왔고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을 하니까 이렇게 바로 올렸어요. 추가적으로. 손절 안 했으면 크게 손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수직으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근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숏 진입을 한 거고, 분석상으로는 숏 진입을 할 자리 자체도 안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탈하면은 이제 이렇게 추가 하방 가능성을 본 거였는데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숏을 잡고 있다가 약간의 손실이 났어요. 1%? 1.5% 손실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 채팅방에, 카카오톡 그 공개 채팅방에 저랑 똑같이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 솔라나 분석을 보고 숏을 들어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보시면, 자, 여기에서 숏을 탔어요. 이게 바이낸스인데 바이낸스는 자기가 숏 어디서 들어갔고 롱 어디서 들어갔는지 그게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숏 들어갔고 여기에서는 롱 B라고 돼 있죠. B가 이제 바이, 롱입니다. 롱. 이거는 S는 숏, 셀. 바이낸스는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거는 제 그 매매 기록이 아니고 채팅방, 공개 채팅방에 계시는 분이 제 분석을 보고 따라 들어오신 거예요. 따라 들어온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제 분석상 삼각수렴 이탈했을 때 숏 트라이가 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들어간 거였어요. 자, 어쨌든 보자면 여기에서 숏을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손절을 한 거죠. 바이로, 롱으로.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올렸다는 거죠. 제 분석이랑 똑같아요. 제 분석에서 하는 대응이랑 똑같아요. 이분이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숏 평단가가 좀 안 좋아요. 저는 더 위에서 숏을 잡았는데 이분은 저보다는 숏 평단가가 안 좋으세요. 어쨌든 대응은 저랑 똑같이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대응을. 그 분석 자체는 일단 틀렸지만 일단 손해가 발생하는 분석도 아니었고, 만약에 손해가 발생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손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해도 2% 손해도 안 났어야 정상입니다. 마이너스 2% 아무리 손해가 많이 크게 났어도 마이너스 2% 손절이 났어야 정상이에요. 이게 그 장기적으로 승리하는 분석 방법이고 대응 방법입니다. 먹으면 저는 여기서부터 만약에 제 분석이 맞았으면은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7%, 저는 익절했으면 17% 익절을 하는 거였고 손절했으면 1%에서 2% 손절을 하는 거였어요. 손익비상으로 말이 안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일단 저는 숏 베팅을 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1%에서 2% 손실이 났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는 저는 도전을 한다는 거죠.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이지컬리 분명 솔라나 숏 분석했으니까 손해 크게 났겠네? 이런 발언은 오해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대응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발언이죠. 그리고 제가 어떤 관점으로
분석을 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발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결국에는 대응 싸움이에요, 대응. 분석 아무리 많이 해도 의미가 없어요. 대응이 중요하다, 대응이.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분석하는 방법도 기본적으로 배워야 돼요. 왜? 어느 구간이 중요한 구간인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쇼 분석을 했지만 삼각수렴 상방 돌파해서 그냥 롱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구간 짚은 게 맞으니까. 그리고 직전 고점에서 막혀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일단은 저항받고. 분석이 틀려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거고, 분석이 틀려도 손해는 아주 조금밖에 안 난다. 이게 제대로 된 분석이고 제대로 된 대응입니다. 그런 부분 강조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